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청약한 종목 유일레노테크와 C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두 종목이 다 이번 주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 결과를 기반으로 상장 후의 주가를 가볍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종목은 저는 청약을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그러므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담백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C랩은 이번 주 수요일이죠. 24일에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같이 상장하게 되고요. 같은 날 상장하는 종목이 2개 이상이면 수급이 약간 분산되면서 약한 종목이 불리하게 되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C랩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일레노테크는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 상장합니다. 매번 강조드리지만 상장일은 항상 스케줄 등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모 내용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유일레노테크는 약 240만 주 모집을 했고요. 그 중에 구주 매출이 약 29% 포함되어 있습니다. C랩은 65만 주로 적은 수량으로 공모를 했고요. 공모가는 두 종목이 다 초과해서 결정했습니다. 특히 C랩이 4,000원 올리면서 공모가를 확정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저조한 경쟁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쟁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종목이 다 기관 투자자 경쟁률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유일레노테크는 61%, C랩도 40%가 나오면서 확약 비율이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유일레노테크는 개인 투자자 경쟁률이 684대 1이었으나 C랩이 196대 1로 마감하면서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려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일레노테크 경쟁률을 저는 1953대 1인 줄 알았는데 언론에 나온 경쟁률이 684대 1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찾아봤더니 신영증권이 우대 고객에게 비례 물량을 너무 우대해 주다 보니 일반 경쟁률이 약 2000대 1이 나왔어도 우대 경쟁률과 합산이 되면서 결국 평균 경쟁률은 684대 1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도 안 되는 신영증권 단독 주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저는 양호한 수준의 경쟁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장 당일 유통 물량도 볼게요.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감안하면 유일레노테크는 고작 20.9% 비중으로 약 222만 주만 유통 가능하게 됩니다. 정말 비중이 낮죠. 그리고 C랩은 비중 약 36%로 106만 주가 유통되게 됩니다. C랩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공모주주와 기존 주주의 주식수 비중을 보면요. 유일레노테크는 역시 기존 주주 주식수가 공모주주의 40%밖에 되질 않으므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C랩은 기존 주주 주식수와 공모주주의 주식수가 비슷한 수준이므로 C랩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종목 다 15일 이후부터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는데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일부 풀리게 되는데 물량이 적으므로 그냥 한 달 물량과 합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후 한 달 뒤 유일레노테크는 약 100만 주가 추가로 유통될 수 있고요. 기존 유통 물량과 합산 시 약 322만 주의 비중은 30.4%입니다. 그래도 정말 좋은 유통 물량 비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C랩은 한 달 뒤에 풀리는 물량이 약 8만 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물량과 합산해도 비중이 38.6%이므로 C랩 역시 물량 비중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일레노테크는 최대 주주가 근본 공모에서 구주 매출로 본인 지분을 매각하였죠. 하지만 화면을 보시면 매각하더라도 관계인 포함해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52.8%이므로 지분율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C랩도 최대 주주 지분율은 관계인을 포함해서 50.8%이므로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두 종목 다 최대 주주 지분율은 합격입니다. 그리고 스톡옵션도 좀 살펴야죠. 유일레노테크는 스톡옵션 물량 중에서 행사가 되지 않은 물량이 약 33만 주인데요. 그 중에서 올해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은 고작 84,700주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C랩은 스톡옵션이 더 적습니다. 미행사 물량 약 11만 주 중에서
올해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은 단 24,500주입니다. 역시 노 리스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일레노테크는 근본 공모 중 신주 모집으로 약 274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는데요. 그 중에서 160억 원은 생산 라인 증설 등의 시설 투자에 활용하고요. 이외 80억 원은 연구개발비로, 그리고 약 34억 원은 차입금을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CELab도 근본 공모로 약 223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99억 원, 운영자금으로 65억 원, AI 데이터 센터 확장 등의 시설 투자에 59억 원을 활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 재무 현황도 살펴보았는데요. 유일레노테크는 19년보다 20년에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을 같이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아직 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공모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률은 11%로서 재무 구조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CELab은 성장 특례 상장 종목이므로 손익계산서는 차후에 검토를 해야겠지만 재무 상태도 개선이 좀 필요한 수준입니다. 재무 구조가 좀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한 종목씩 상장 후 주가를 가볍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일레노테크부터 볼게요. 유일레노테크는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화면에 4개 기업과 비교를 했습니다. V원텍, NS, M+, P&A 솔루션인데요. 4개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이 2,072억 원이었고요. 20년 3분기 누계로 매출액은 631억 원, 이익은 55억 원, 이익률은 9%였습니다. 평균 시가총액보다 2배 이상 높은 종목은 없으므로 제외할 기업은 없었고요. 이 4개 기업의 평균과 유일레노테크를 비교하자면 매출액은 유일레노테크가 약 180억 원 적습니다만 이익은 6억 정도만 적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은 유일레노테크가 좀 더 높은데요. 이러한 이익률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신규 상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좀 적용하면 공모가 200% 정도의 시가총액도 상장 후에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모가 200%의 주가는 42,000원입니다. 그리고 장외 거래 시세도 현재 36,5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228% 상승된 가격인데요. 그러므로 시초가가 200%로 출발할 가능성이 다소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청약 전에 유일레노테크가 SK이노베이션 매출 편중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악재에 대한 영향을 좀 받으리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저의 예상은 멋지게 빗나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주 월요일에는 소송 패소로 주가가 하락 출발하였습니다만 한 주간의 주가를 다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니 회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소송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고 시장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사가 합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LG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재로 인한 반사 이익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레노테크가 SK이노베이션의 매출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유일레노테크의 노친기 제품이 LG화학과 삼성 SDI에는 적용할 수 없었던 스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레노테크도 LG화학과 삼성 SDI에 적용할 수 있는 스펙의 제품을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수주액 333억 원 중에서 SK이노베이션 외에 신규 거래처 수주 규모가 약 258억 원이라고 합니다. 중국 쪽에 신규 거래처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점점 SK이노베이션 매출 의존도를 감소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으므로 SK이노베이션의 소송 패소가 유일레노테크에게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유일레노테크 요약하겠습니다. 2월 25일 목요일에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하고요.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안 되는 신영증권을 감안할 때 경쟁률 684대 1은 무난하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61%로 상당히 높았고요. 이로 인하여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비중도 고작 21%이므로 정말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장외 거래 시세가 공모가 228%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 당일 시초가도 200%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SK이노베이션의 소송 패소 악재도 유일레너테크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C랩도 상장 후 주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C랩은 공모가 산정 비교 기업이 고작 2개였는데요. 화면 보시는 6개 기업 중에서 이익을 내는 기업이 단 2개사 뿐입니다. 그만큼 현재보다는 미래의 승부를 거는 종목들인데요. 이 2개 기업의 평균을 보자면 시가총액 827억 원, 20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207억 원, 이익은 25억 원으로서 이익률이 12%였습니다. 그럼 C랩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앞서 재무 현황에서도 보셨지만 C랩도 미래의 승부를 거는 종목이므로 지금은 비교할 재무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2023년의 실적까지 예상해서 비교를 했더라고요. 당장 올해 예상하기도 힘든 세상에 앞으로 3년 뒤 예상은 더욱 힘들다고 생각하므로 저는 22년도 예상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랩의 22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258억 원, 이익은 36억 원이었습니다만 비교 기업의 20년 3분기까지 재무 현황을 비교하므로 C랩도 4분의 1은 빼줘야겠죠. 그래서 22년 예상 매출액은 194억 원, 이익은 27억 원, 이익률 14%입니다. 이익률이 조금 높은 것 빼고는 2개 기업의 평균과는 비슷한 수준인데요. 사실 C랩의 공모가 100%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2개 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그래도 상장 프리미엄을 좀 감안해야 되므로 저의 예상으로는 최대 수준이 공모가 150%인 약 1,550억 원의 시가총액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모가 150%의 주가는 52,500원입니다. 그리고 C랩은 코넥스 종목이죠. 그래서 코넥스 주가도 살펴보자면 2월 19일 기준으로 53,700원입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낮은 청약 경쟁률로 인해 금주에 급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저의 예상대로 조금씩 더 주가가 하락해서 공모가 150%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달에 상장한 P&H테크도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이었습니다. 화면에 P&H테크 일봉 차트를 보시면 상장 전날 코넥스 종가가 32,9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P&H테크는 공모가가 18,000원이었는데요. 상장일에 공모가보다 고작 114% 가격인 25,500원으로 시초가가 형성되어 상장 첫날에는 상승했지만 그 이후 약간 하락해서 현재는 26,6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C랩과 P&H테크는 상장 전 상황이 다른데요. P&H테크는 공모 경쟁률이 1538대 1로서 청약에 대성공을 했죠. 그래서 코넥스 종가가 높게 형성되었던 거였지만 C랩은 청약 경쟁률마저 낮았으므로 아마도 P&H테크하고는 다르게 코넥스 주가가 상장 전까지 공모가 근처로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공모주로서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C랩도 요약하겠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에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하고요.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양호하였으나 개인 투자자 경쟁률이 196대 1로 흥행에 실패하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공모가를 4,000원 올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장일의 유통물량 비중은 약 36%이고요. 공모주주와 기존 주주의 주식수 비율은 1대1입니다. 보통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유사기업과 비교했을 때 재료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모가 150% 수준의 시가총액이 맥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낮은 경쟁률로 인해서 아마도 시초가보다 공모가가 매우 높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청약 받으신 분들은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상승해서 출발한다면 적당한 금액으로 매도하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2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 종목 청약 받으신 분들께는 좋은 금액으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